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제3강 니콜라이 고골의 생애와 작품입니다. 이 초상화는 몰레르가 1840년에 그린 고골의 초상화입니다. 고골의 트레이드마크인 단발머리와 콧수염을 잘 표현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의 작가, 희곡 작가, 비평가, 사회평론가입니다. 벨린스키와 트레니셉스키의 의견으로는 1840년대 러시아 자연파의 창시자이죠. 러시아의 자연파, 즉 나트랄루나의 슈콜라는 프랑스 자연파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실주의 경향의 작가들과 작품들을 일컫습니다. 고골의 자연파적 경향은 좀 더 사실주의적 경향에 가깝습니다. 고골은 러시아의 작가들인 다스타옙스키, 불가코프 등에게 뿐만 아니라 프란츠 카프카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사진은 노브고로드에 위치한 러시아 1000주년 기념상 중 고골 동상입니다. 푸시킨을 향해 옆으로 몸을 돌린 모습이죠. 푸시킨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고골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1809년 3월 20일 우크라이나 폴타바 현의 소로친츠의 마을에서 소주주였던 아버지 바슬리 고골과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마리아 코사롭스카야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고골 이전에 몇 번의 유산을 거치고 간절한 기도 끝에 고골을 출산하여 어머니 마리아는 고골의 이름을 기도하러 다녔던 교회 성인 니콜라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부계와 모계의 종부들이 모두 키예프 교회 아카데미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골의 신앙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키예프 교회 아카데미아를 전형으로 설립된 신학교인 폴타바 세미나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고골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어로 몇 편의 희곡을 집필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가로서의 소질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어린 시절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한 기독교 사상을 어머니로부터 부단히 주입받았다고 합니다. 고골은 12세 때 내진의 김나지움에 입학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풍자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와 산문을 써서 잡지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 연극에서 우스꽝스러운 노인이나 여자 역을 훌륭히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골은 연기에도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1825년 고골이 아직 학교에 다닐 때인 16세에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이 그림은 고골이 직접 그린 것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집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고골에 대한 동상들이 많은데요. 이 동상은 키예프 안드레예프 언덕 아래에 위치한 젊은 고골 동상입니다. 학창시절의 고골을 표현한 것이죠. 빼츠르부르크 시기라고 불리는 고골의 빼츠르부르크 거주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골은 학교를 졸업한 후 1828년 19살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 빼츠르부르크로 이주합니다. 관리가 되어 생활하며 빼츠르부르크의 상류 사회를 꿈꾸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하급 관리 생활 때 겪은 경험은 외투나 그 밖의 작품들에 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극 등을 관람하면서 배우가 되려고도 했으나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하기도 하죠. 1829년 고골은 학생 때 썼던 시를 수정하여 독일적 목가 생활을 그린 한스 큐헬리 가르텐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그는 이 시를 알로프라는 가명으로 자비 출판하였으나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모두 사들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여비가 떨어져서 독일을 여행하고는 다시 빼제르부르크로 돌아옵니다. 1831년에 그는 푸시킨에게 소개되는데요. 또한 지인의 소개로 여학교의 역사 선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를 소재로 한 직강가 부근 마을의 야화 제1부가 발표되어 큰 성공을 이루며 문단의 관심도 받게 되죠. 1832년에 직강가 부근 마을의 야화 제2부가 발표되어 다시 한번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1834년에 고골은 빼츠르부르크 대학의 역사 교수직을 맡게 되는데 이때 학생이었던 뚜르게네프는 그의 강의가 너무 지루했다고 해상했습니다. 이듬해인 1835년 고골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문학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미르고로드를 발표하죠. 이 작품지에는 비, 따라스 불바, 옛 세계의 지주들과 이반 이바노비치와 이반 니키프로비치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키 모음집을 발표합니다. 아라베스크 모음집에는 넵스키 거리, 광인일기, 초상화의 초고가 수록되었죠. 그림은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그린
고골과 푸시킨입니다. 이후 고골은 1836년 단편 코, 사륜마차 등을 발표하고 사브레메니크, 현대인지의 문화평론도 발표하면서 왕성한 창작 시기를 가집니다. 또한 희곡, 검찰관도 출간되어 주목을 받죠. 고골은 유럽 여행 중 파리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푸시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골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고 1936년 러시아로 귀환하여 장편소설 죽은 혼의 일부를 낭송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죽은 혼의 소재는 푸시킨이 고골에게 알려주었다고 전해지죠. 이후 집필을 중단하고 고골은 1940년에 다시 외국 여행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을 방문합니다. 고골은 1841년 이탈리아에서 죽은 혼 제1부를 탈고하여 출판을 위해 러시아로 귀환합니다. 사진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고골 표지석으로 고골이 머물며 죽은 혼을 집필했던 곳입니다. 고골은 1842년 죽은 혼 제1부를 출간하여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권의 작품집도 출간하죠. 이 작품집에는 결혼, 도박사, 외투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해외여행을 떠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보헤미아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1845년 로마에서 죽은 혼 제2부 원고를 집필하여 소각합니다. 1846년에는 친구와의 왕복서한을 발표하여 벨린스키로부터 채찍의 설교자이자 반계몽주의와 사악한 탄압의 옹호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1851년에는 투르게네프를 알게 되죠. 그림은 1846년 죽은 혼 표지입니다. 고골이 직접 스케치한 것이죠. 사진은 1845년 로마에 체류 중인 고골과 러시아 예술가 그룹을 찍은 것입니다. 가운데 단발머리에 지팡이를 든 사람이 고골입니다. 1852년 1월 말에서 2월 5일까지 고골은 사제 마트베이 칸스탄티노비치를 만납니다. 창작과 신앙에 고민이 많았던 고골에게 마트베이 사제는 푸시킨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죠. 2월 24일 죽은 혼 제2부를 고골은 다시 태웁니다. 일부만 남게 되죠. 3월 4일 구력, 2월 21일 목요일에 고골은 결국 모스크바에서 금식 도중에 사망합니다. 일요일에 다닐로프 수도원에 안장되죠. 고골의 묘에는 골고다라 불린 묘석 위에 청동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묘석에는 에르미야 20장 8절 중에 고리킴 슬라밤마임 바스메유자 나의 스텔슨 말로 조롱거리가 대민이라고 새겼습니다. 사진은 다닐로프 수도원의 고골 묘입니다. 이 그림은 랩빈이 그린 고골의 원고 소각입니다. 1909년 작품이죠. 원고를 벽난로 속에 집어넣는 고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골의 눈과 약간 벌린 입이 고골의 반이성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30년 구소련 당시 다닐로프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1931년 3월 31일에 고골의 묘가 노보데비치 수도원으로 이장됩니다. 1952년에 골고다 대신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지죠. 고골의 흉상이 세워지고 소련 정부로부터 위대한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에게 영예를 일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고골의 묘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 고골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묘석과 십자가가 원래대로 복원되어 2010년에 공개됩니다. 사진은 2010년 복원된 고골 묘입니다. 비문이 지워져 버려졌던 고골의 묘석은 불가코프의 미망인이 발견하여 불가코프의 묘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개의 심장, 거장과 마르가리타 등을 집필한 미하일 불가코프는 평소 선생이여 나를 당신의 철의 외투로 감싸주소서 우치젤 우크로이미냐 스바이 죽은의 시넬리우라고 말했으며 고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지 않은 창작 기간 동안 다양한 작품을 집필하여 러시아 문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고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등단작 직강가 근교마을의 야화에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설화나 환상적인 정령과 도깨비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쓰여진 8편의 중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 우크라이나 민담을 러시아 문학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킨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시의 시대에서 고골로부터 소설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죠. 고골은 탁월한 낭송가였는데 연기력도 출중했고 어조의 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골은 외모 때문에 여성적 이미지가 지적되기도 하였고 여성과의 스캔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 때문에 불임증 컴플렉스에 시달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 연구자 미르스키에 따르면 커르커체의 대가이기도 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면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고골은 과장과 그로테스크로도 유명합니다. 고골은 푸시킨과 도스토옙스키 사이에 위치하면서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고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